지역에 살고 지역민이 사는 정책과 행정, 시민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대구 미래 우리 손으로. 오늘은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구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이다. 이런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는데 9개월째라고 합니다. 참 걱정스러운 상황이에요. 오늘은 지역의 고용률 문제를 좀 짚어주신다고요? 예, 우리가 대구의 1인당 지역 총생산 GRDP라고 합니다만 네. 이게 통계 작성 이후 줄곧 전국 꼴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데 고용률도 꼴찌라고 하는 사실은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GRDP가 전국 꼴찌라는 건 정말 오랫동안 들어온 얘기인데 1985년부터 예. 작성을 했고 86년 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40년이네요. 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동시장 상황을 설명할 때 실업률 통계 많이 네.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실업률보다 고용률 통계를 더 중시합니다. 노동시장 상황을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네. 각국 정부 그리고 지방 정부가 고용률 통계 추이에 관심을 가지고 고용률 관리를 매우 중요한 정책 목표의 하나로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네. 실업률보다 고용률 통계를 보는 것이 노동시장 상황을 더 잘 알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고용률은 통계를 어떻게 내나요?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이걸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합니다만 네.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것은 일할 의지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취업자도 포함되고 또 실업자도 포함됩니다. 실업자도 일할 의지도 있고 능력이 있지만 당장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고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취업을 하고 있든 혹은 당장 실업 상태이든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적극적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많아서 사회가 활기가 넘치고 또 역동적인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률에 그러니까 실업자도 포함이 되는군요. 네네.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사람까지 포함이 된 건데 네. 대구의 1인당 총생산량 GRDP 이 GRDP와 고용률이 대구가 전국 동시에 이제 꼴찌라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GRDP와 고용률이요? 네네. 1인당 GRDP는 각 지역의 생산 능력을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각 지역의 1인당 GRDP를 높이는 노력을 하는 것은 지역의 생산 능력을 키워서 결과적으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인당 GRDP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요. 네. 이렇게 보면 1인당 GRDP라고 하는 것은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 수단 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경제 정책의 최종 목표는 고용률을 높이는 것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1인당 GRDP 꼴찌보다는 네. 고용률 꼴찌라고 하는 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1인당 GRDP가 전국 꼴찌라는 사실 대구가 이게 그 고용률이 전국 꼴찌라는 것보다 더 치명적이라는 말씀이시죠? 네네. 고용률이 전국 꼴찌라고 하는 것이 더 치명적인데요. 예. 앞으로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AI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아마도 많은 영역에서 생산은 로봇 혹은 피지컬 AI가 사람을 대신해서 담당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 전환이 이루어지면 생산은 로봇이 담당하니까 경제 정책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 능력을 키우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일자리를 배분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국가 단위는 물론이고 지역 단위에서도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의 목표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고용률 통계가 갖고 있는 경제적 의미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대구의 고용률이 낮다라고만 얘기하셨는데 얼마나 낮은 겁니까? 2025년 3분기 기준으로요. 예. 대구 고용률이 58.1%입니다. 예, 전국 평균이 63.5%인데요. 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네요. 대구 고용률이 58.1%라고 하는 것은 현재 대구의 15세 이상 인구가 한 200만 정도 돼요. 네. 이 200만 중에 84만 명이 이런저런 이유로 경제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사실을 말해줍니다. 만약에 대구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 수준인 63.5%를 유지할 수 있다면 네. 대구에 약 10만 명 정도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전국 평균과 비교해 보니까 더 쉽게 와닿는데 대구의 고용률이 전국 최저 수준인 이유를 그러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할 테고요. 또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단지 고용률 계산에 활용된 통계만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대구의 청년층 15세에서 29세 인구 고용률이 전국 청년층의 평균 고용률과 비교해서 무려 8.6%포인트가 났습니다. 청년층의 고용률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죠? 예. 그리고 이 청년층 고용률이 10년 전인 2015년에 비해서 낮아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청년층의 평균 고용률이 네. 지난 10년 동안 4.9%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대구의 낮은 청년 고용률은 보통 시각한 문제가 아니고요. 예. 또 청년층 고용률도 낮지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률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과 또 고령층의 고용률이 전국 평균과 비교해서 훨씬 낮고 또 전국적으로는 증가했는데 네, 10년을 봤을 때 네. 청년층의 경우에 오히려 대구 지역은 낮아졌다. 근데 이런 고용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면 오히려 나은데 일시적인 게 아닌 게 문제인 거죠.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그런데 고용률 저하와 관련해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통계가 있는데요. 네. 대구의 경우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자영업자 숫자가 지난 10년 동안 11.9% 줄어들었습니다. 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도 자영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감소폭이 3.6%인데 대구의 경우 그것과 비교해서 3배가 넘는 그런 감소폭입니다. 네. 또 하나 대구에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도 대구의 낮은 고용률과 관련해서 깊은 관련성을 가집니다. 2024년 대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3%인데 전국 평균인 56.3%에 비해서 5%포인트 낮습니다. 네. 자영업자 감소 그리고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대구 전체의 고용률을 낮추는데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수가 줄었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 잘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건가요? 대구의 고용률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우리나라 전체의 고용률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보면 또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생산 GNP 혹은 GRDP 기준에서 보면 네. 선진국 수준에 진입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용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낮습니다. 우리나라 고용률 계산은 일반적으로 OECD 기준 방식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 고용률 계산은 15세 이상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OECD 기준은 15세에서 64세까지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64세까지요? 네. OECD 경우에. 그럼 우리나라가 연령폭을 더 넓게 잡고 통계를 내고 있는 거네요? 네. OECD 국가는 65세 이상이 되면
은퇴해서 예. 노동시장에서 거의 이탈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65세 넘는 인구들도 경제적 수입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서 네. 65세 이상 인구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고용률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우리나라 더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낮아집니까? 6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전반적으로 네. 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률이 69%입니다. 네. 대구는 65% 수준인데요. 유럽 EU 국가 평균 고용률이 76%이고요. 미국 72%, 일본은 80% 이상입니다. 네. 이런 상황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고용률이 굉장히 낮고 또 고용 시장만을 두고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사실 이게 조금 무색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구의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정말 세우는 것이 시급할 것 같은데 이 정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산업정책, 이 산업정책 일변도의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으로 본격화되는 AI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지금부터 과감하게 도입해야 되고요. 또 정책적 실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 향후 다가올 저고용 사회에 대비할 수 있고 또 정책적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시장 정책을 집행하는 방식은 산업정책 집행하는 방식과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필요로 합니다. 도시공동체 구성하는 다양한 관계망과 또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관계지향적이고 또 수요 맞춤형 정책으로 펴나가야 됩니다. 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따르는 방식의 산업정책 중심 정책 패러다임을 완전히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와 행정에서 또 기업에서도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일이 먼저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시군요. 네. 대구미래 우리손으로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김영철 명예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